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머니맨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방송 마감까지 계속 저희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서울 전화 2128입니다. 854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2128-8548번 전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SNS 경로는 24시간 동안 활짝 개방해 놓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항상 든든하게 책임져 주고 있는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지금 지방세미나 순회 중이시죠? 네네. 네, 지방은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네. 지금 우리가 탈원전 하면서 좀 심해졌다고 하는데, 원전 영향보다도 지금 그 디젤 차량 관계가 맞아요.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매연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2부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서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주던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되는 거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네네. 나아지는 게 건강 좀 주의하시면서 또 세미나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요, 대표님 토지 투자가 진짜 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네네.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파주라던가 인천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핫플이라고 네, 토지 맞습니다. 투자하던데 네네. 좀 투지 투자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것만은 주의하자, 체크하자라고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토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람이 늘어나느냐, 사람이 빠지느냐입니다. 물론 이제 인구.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그 지역의 건물 또한 토지 또한 다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토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강한 힘은 네. 일자리 창출. 첫 번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구조에 대기업 구조, 중앙정부 구조의 개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자리 창출이 다만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000명, 500명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 네. 산당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지역의 개발 호재가 됐다면 두 가지 제약을 꼭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린벨트나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는 그런 그 곳은 두 가지 제약 같은 경우는 네. 수용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변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확산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렇겠어요. 일부 지역을 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린벨트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수용을 했죠. 그러게 되면 그 주위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이 또 묶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확산성이 좀 잘 안 나오는 구조고, 확산성이 나온다고 하면 그 주변을 추가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넣기 때문에 네. 개발 제한이나 그린벨트가 안 묶여져 있는 지역으로 곳으로. 바라보는 토지 시장이 메리트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예를 들자면 가평이다. 네. 가평 일대가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평군 안으로만 들어간 땅이면 다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어허,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지 주변에서 반경 2km 이내를 좀 벗어나게 되면 집가 상승 여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지에서 근접도로 가까운 지역으로 가야 된다. 네, 또 한 들어가고요. 가지는 네.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잘 안 나옵니다. 네. 호가 시장도 굉장히 뛰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조금이라도 땅을 사야겠다는 욕심에 200 스퀘어미터 네. 우리나라 평수 기준으로 잡으면 60평 이하로 땅을 막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은 평수를. 그렇죠. 네. 그러면 소유권은 내 소유권으로 넘어올 수 있으나 재산권 행사가 좀 어려워진다. 그런 이게 게 포인트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60평 이상, 네. 200 스퀘어미터 이상은 꼭 사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네네네네. 저희 토지 투자하는데 조금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지름길이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는요, 대표님 세미나 어디로 가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항상 이렇게 저희가 맞춰서 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날 인천 쪽으로
인천이 지금 핫하죠. 그렇죠. 실제로 인천 네. 쪽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래요? 이런 추세입니다. 오, 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고요. 교통 호재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인천 쪽에 부동산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 시원한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내일 수요일이죠.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부평역에 있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편하고요. 부평역 파티 룸로이라고요. 예식장 홀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5층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하니까 인천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인천하고 정반대죠. 경기도 끝과 끝. 아하, 네. 의정부 가세요? 예, 예, 네. 의정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의정부가 지금 교통 호재가 몇 가지가 발생이 돼 있죠. 7호선하고 GTX C호선 공부했었죠. 확정.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주변에 지금 과거에 미군 부대들이 많았던 이런 미군 부대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많은 부지들이 놀고 있고 시설들이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개발 네. 기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의정부의 또 부동산 시장을 점검을 쭉 해드릴 목적으로 네. 1시 반부터 똑같은 시간 4시까지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요. 의정부 컨벤션 센터 17층 연회장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지역에서 궁금하신 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꼭 오셔서 공부하시는 시간 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미나장 찾아가시면 아마 개별의 고민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예습을 저희랑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세미나장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인천과 의정부로 넘어갑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특징과 주요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송병현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인구가 좀 줄었던 이런 힘을, 못 내고 있었던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295만이 조금 넘는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요, 인천이. 그 다음에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900만을 못 넘기고 있던 아파트 시장이 벌써 920만 원대 초반까지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부평구를 기준으로 보면 중간 아파트 가격이 9억 한 6천 정도 나오고 있고 연수구가 1,1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꼭 우리가 집중해서 좀 지켜봐야 할 곳이 지금 부평, 계양구 쪽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엄청난 세대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한번 보자면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 형태로 보면 모든 도시는 이렇게 상업지, 핑크빛이 보이는 데가 상업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나는 지역들이 바로 주거지. 이 상업지와 주거지의 값어치 산정이 크게 올라가는 힘은 바로 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도시로 개발된다. 라고 봤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건물이든 토지시장이든 호가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일자리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렇게 파란색의 일자리가 굉장히 크고 잘 발달해 있다. 그리고 지역을 한 곳에 이렇게 몰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도시개발 기조가 아니라 인천을 위아래 옆에 더 전부 다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런 구조의 일자리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잘 발달되어 있고 상업지의 소비 형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장에 지금 계양구죠. 이렇게 보시면 계양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엄청 크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부서지고 다시 한번 새 건물로 바뀌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부서진다는 얘기는 멸실된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 기준으로 우리가 주거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떨어지는 구조.
부족해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인천 자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주택 시장, 주거지 시장이 앞으로 길면 4년에서 5년간 부족한 시장이 연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뛸 때 인천은 별로 못 뛰었거든요. 인천 바로 밑에 있는 부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이 좀 못 뛰었던 이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아파트 시장이 뛰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 지금 인천 바로 밑에 있는 부천에 지금 10년 이상의 오래된 아파트 시장, 주거지 구조로만 보면 84%가 넘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든 인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아파트를 멸실하고 공급돼주는 이런 구조로 가더라도 근간 20년, 30년 지금 이미 노후도를 넘긴 아파트를 싹 부시고 새 아파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면 지금 현재 새 아파트들은 또 노후도 기간에 또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계속 순환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인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부천. 그래서 제가 인천을 얘기하는데 부천을 왜 얘기하냐면요. 인천의 시장이 멸실되면서 없어지는 시장 플러스 그 바로 밑쪽으로 부천이 또 멸실되면서 주거량이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이런 현장, 이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계시는 분들이 멸실되고 수요되면 일부는 부천 밑쪽으로 해서 시흥이나 안산, 뭐 저쪽 수원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인천 쪽으로 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로는 못 갑니다. 그 집들을 이주비를 받아서 혹은 팔아서 서울 쪽으로 빠지기에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하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인천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천에 사시는 분들도 물론 서울 쪽으로 출퇴근 많이 하시지만 상당수는 인천 쪽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여지고 인천 안에서도 본토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여진다면 부천 분들은 밑쪽보다는 오히려 교통이 편한 인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의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값 조정이 좀 이루어지더라도 인천은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시장 자체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성장 가도로 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에서 지금 도시 생활에 좀 지치신 분들이 인천 강화도로도 빠지기도 좋고요. 서해안 타고 저 밑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빠져나가기도 좋고 도시 생활을 또 즐기기 위해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좋은 교통의제들이 있고 또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고 송도도 업무지구 플러스 주거단지들이 다 갖춰가는 이런 형태에다가 GTX 비로선까지 올 가을 아니면 내년에 확정해놔서 움직여준다면 그 시장에 한 번 더 힘을 더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주거지 시장이 강하게 2016년, 2017년, 18년도까지 4년 뭐 길게 보면 한 5년 가까이 가격대가 많이 오른 시장에서 부천과 인천이 그동안 좀 덜 올라왔던 이런 시장이거든요. 호가 시장 기준으로도 현저하게 못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더라도 전혀 부족한 시장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안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면 조금 공해 물질이 많은 이런 형태로 뜨고 있지만 사실 인천 자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바다, 위아래로는 녹지들이 잘 껴 있는데 그 안쪽에 군데군데 지금 공원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약 2.2배 크기 정도. 그래서 공원화를 묶어놨다가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서 사유권을 굉장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재산권에 대한 좀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법안이 바뀌면서 10년 안에 개발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구조를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제하지 않고 이번에 한 번에 하면서 2024년도까지 그동안 공원으로 묶어놨던 사유권 재산지를 묶어놨던 지역들을 일시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개발 기조로 가보겠다는 이런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 계양구 쪽으로 해가지고 3기 신도시가 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일대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 옛날 서운 일반 산업단지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1단지가 지금 서운 일반 산업단지고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계양 스마트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약 규모는 1,800억 규모, 약 2천억 규모가 조금 안 됩니다. 전체 크기로는 약 7만 한 3천 평 정도 규모고 2020년도까지 내년이죠. 내년까지 보상을 싹 끝내고 이제 개발 기조를 가겠다. 그것도 일자리를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늘어나는 지역들은 그 주변에 뭐가 많이 오르죠? 건물값도 오르고 토지값도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내일 세미나에 하니까 세미나 오셔서 세미나를 들으시면 그 외에 깊은 내막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천 계양구가 3기 신도시 또 발표하고 이렇게 개발 기조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일부 좀 반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땅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개발 기조로 가면서 국가에서 수용하는 구조인데 수용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반대는 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지만 국가에서 강한 의지로 지금 하겠다는 우주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가가 좀 적어서 힘들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또 부동산 시장이 커가는 이런 시장 구조로 봤을 때는 더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미나에서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세미나에 인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부평역으로 꼭 한번 오셔서 세미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는 데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잡으면 45만. 그 다음에 바로 옆쪽으로 보면 양주가 약 22만 정도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합치면 약 70만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개발 기조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에 너무 많은 아파트 공급량이 예상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도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안 올라갔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호선이 좀 위태위태했습니다. 그 다음에 GTX C로선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그 논의점이 거의 없었죠. 예타라는 거를 작년 올 봄에 이제 없이 한번 이걸 강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의정부 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양주가 도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호선 같은 경우는 변경을 조금 해서 라인 변경을 해서 밀락지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밀락지구 들어가지 않고 원안대로 그냥 저쪽 도봉산에서 장암역을 우회해서 바로 밀락지구가 아닌 옥정
고급지구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밀락지구에 좀 기대하신 분들은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도시 지역이 더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보는 시장도 필요하겠지만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쪽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양주시장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로 2014, 15, 16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급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장만큼 앞으로 2020년, 2030년 계속 이렇게 해서 급반등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국가 성장률만큼 그 위에 아래 정도.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국가 성장률에 심하면 3배에서 4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과거 뭐 1년에 뭐 30% 올랐네, 40% 올랐네 이렇게 급반등하는 시장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거의 코드에 맞추신다면 의정부 양주도 지금 들어가서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들이 지금 관망세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좀 지나셔서 투자하셔도 괜찮은 시장이 바로 의정부고 양주 같은 경우는 내년 봄 정도 해서 한번 그 시장을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7호선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개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시더라도 그 시장의 호가 시장까지 다 보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시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의정부에 세미나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테마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꼭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SOC 사업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예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가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예타 없이 23개 사업이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으로 물론 기간에 한정은 있겠지만 24조 가까이가 자금이 풀려지는 구조. 그리고 SOC 국가 간접산업 구조로 202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한 5년 가까이 150조가 넘는 자금이 지금 토지 시장으로 풀리고 있다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시장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5년, 길면 10년 가까이는 토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큰 파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군 관련 시설에 움직이는 보상 아니면 군 관련 시설 이용 또 군인 관계의 이전에 따르는 그 지역 어떤 상권이나 주거지 개발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큰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산업 중에 테마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인의 원산면 쪽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겠다고 확정을 했죠. 그래서 기업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곳을 확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관공서나 주문관청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지역으로 들어와도 좋겠다 해서 국가에서 이제 확정하는 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들어오는 구조로 확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일대의 또 토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원산면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가 들어가는 구조고요. 그 주변에 배후 주거지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구조가 좀 약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위치를 조금 보시면 요즘 가장 핫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주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변에 이미 산악지대 형태를 좀 띠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주변이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는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후 주거지 형태는 오히려 가까운 인접도시로 좀 빠진다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일대의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움직여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명받을 수 있는 주거지 시장이 바로 이 근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주변의 주거지 시장 플러스 지금 경기도 일대의 지금 토지 시장에 큰 파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반도체에서 가장 핫한 구조로 또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는 배우주거지가 있는 이 지역 바로 평택도 다시 한번 큰 파도가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조정받는 이런 시기간 타임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토지 시장으로 큰 파도와 큰 어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이럴 때 한번 토시장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세미나 형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또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전화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저희가 1대1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지금도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48번으로 문의 주시면 송병헌 대표와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시청자님들을 좀 한 분 한 분씩 만나보면서 고민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저희가 네. 슈퍼맨처럼 좀 자리까지 네. 또 이렇게 네. 바꿔봤습니다. 네네네. 아마 이 지역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신 분들, 일단 워밍업 차원에서 저희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네. 1대1로 또 가지고 계신 고민이 워낙에 또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세미나장 오시면, 그리고 저희가 또 전화 네네. 상담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그 인천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개발이죠. 3기 신도시 계양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민들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반대가 좀 심해요. 왜냐하면 다산 신도시 예를 좀 들자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상비가 나오고 그 땅을 LH공사에서 가져가서 지금 네. 엄청나게 아파트 단지를 지금 지었지 짓고 않습니까? 근데 있으니까. 네. 분양가 기준으로 잡으면 2천만 원대의 보상을 아파트가 분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조금 계산을 하자 보면 실행 단가 기준으로 잡으면 633만 한 3천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2천만 원 기준으로 분양을 했다면 땅 가격이 그죠? 1,300, 1,400만 원대까지 네, 네. 뛰는 구조.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한다고 그래서 공사 단가 기준을 올리는 걸 2.25% 이상을 못 올리는 구조로 지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역민들 기준으로 해서는 땅을 농사짓고 아니면 어떤 이용하고 있다가 100만 원도 안 받고 보상이 끝나고 나는 쫓겨났는데 그 지역에 분양 시장을 보니까 땅 가격이 엄청나게 뛰더라.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도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그러겠네요. 않아야 될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봤고요. 전화 연결돼 있으면 저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내가 토지를 안면도에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안면도. 네. 네, 네. 근데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에 좋은가? 그럼 주소 어떻게 먼저 불러주시면 저희가 사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안면도 네. 어디세요? 충남 중장리 네. 425에 203번지요. 이거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돼요. 900평형 정도가 되네요, 시청자님. 오래 네, 가지고 네. 계셨고. 네. 네, 최근에 매도 고민하고 계신 뭐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아니, 누가 또 팔라고 전화가 오더니 또 네.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좀 가격이라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전화 잘 주셨네요. 일단 매수 문의를 받으시면서 적정 가격대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가격이 네. 생각하시는 것과 맞으면 조금 매도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좀 보유하셨는데 얼마나 네. 좀 가치 상승이 있었을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화가 오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누가 관심이 네. 있으신가 봐요. 예. 네. 지금 이게 동네 이름이 중장리예요. 네, 중장. 네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여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지가 약 18년 정도 되셨고요. 네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땅 평수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거는 몇 평 정도 되시죠? 900평이요. 900평. 그러면 지금 지분 관계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지금 개별 분할을 아직 안 하신 상태고 네네. 지분으로 갖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임자만 나오면 파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가서 보면 바다도 보이고 이제 네. 너무 좋은데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개발 자체를 굉장히 억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쵸. 빛을 보시려면 좀 길게 봐야 된다. 아까 제가 네. 이렇게 땅을 투자할 때는 그 지역에 네.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그리고 가까운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개발 제한이나 그린벨트를 좀 조심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거는 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개발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파는 게 맞을까요?라고 물어보시면 네. 지금은 팔려고 하면 사람이 잘 안 붙을 겁니다. 네. 지금은 잘 안 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4년 정도만 있으면 윤곽이 좀 나온다. 4년.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한 기간들은 무시하시고 네. 4년만 있다가 이 땅을 놓게 되면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다. 그리고 호가 시장도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길게 보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네. 3년, 빠르면 3년, 길면 4년만 보고 가져가시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다.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엄청난 개발 규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3,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그 바람을 한번 타보자고요. 저 멀리 강가에 큰 돌을 던지면 그 물살이 쫙 쳐갖고 오잖아요. 그 물살 쳐오는 데까지 한 3년에서 4년 가까이 걸린다. 이렇게 보여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팔라고 그러지 마시고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3년, 4년 보시면 손해 안 보시고 산 가격에 상당히 이익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타이밍이 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 지분자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러면 연락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셔가지고 좀 땅을 지금 보유하는 개념이 한 900평 정도 되니까 필지 구분해서 좀
분할해 놓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할하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분할- 이거를요, 네네. 이게 아들하고한테 딸한테 내가 저기 증여를 했거든요. 아, 네네. 네, 아들한테. 그래도 그게 가능한가요? 아, 네네네. 분할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필지 지정을 받자.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더 이게 좋은 궁금한 점 건가요? 있으세요? 좋은 땅인가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보유한 네. 기간이 18년이니까, 그죠? 네. 보유한 기간 대비 땅값이 올라가는 힘은 지금까지 좀 약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좋은 땅이었다. 네. 앞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 있으면 좋은 네. 땅으로 바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네네. 네, 선생님 네. 3, 4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그 이유를 근거를 또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아주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도 네. 워낙에 장기 보유하셨기 때문에 예, 예. 네,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더 좋은 매도 기회에 꼭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안면도 관련된 토지 보유하고 계신 분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네네. 되게 정확하게 답을 내려달라고 좋은 땅이었는데 또 네. 냉정하게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는, 투자해서 자금을 거의 20여 년간 거의 묶어둔 그냥 형태였죠, 묶어뒀으니까 자금을. 네. 그 자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어떤 이익과 차익을 남겼다면 참고로 지금 아쉽지만. 3년, 4년간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군요. 그죠? 이 자금을 네. 20년 동안 넣어둘 게 아니라 한 2년 전에만 아파트 시장으로 갈아탔어도 올렸어도. 아파트 시장에서 큰 차익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0년 가까이 돈을 묶어놨으니까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3년, 4년 정도 호가 시장이 많이 올라가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아지는 시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매수 문의 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좋은 또 가격대에 매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점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제가 오산 시티 사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사시고 계시고, 예, 예. 네. 직장 관계로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지금 기흥구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용인 기흥구요. 예, 예. 네네. 예,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고 가야 할지. 아, 예,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고. 네. 예, 제가 어. 그 고갈동 보유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15개월째예요. 1년 조금 넘으셨어요. 1년 조금 넘으셨구나. 3개월? 지금은 네. 살고 계시고요. 예, 예. 지금 주거지는 한 주택인가요? 예, 예. 네. 이렇게 보시죠. 1가구 1주택자도 거주 요건 2년을 채우게 되면 양도세를 감면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지역은 아니지만,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근처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거리로 예, 예. 차량으로 이동 기로 잡으면 10분에서 15분 거리로 들어오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파시지 마시고 그거 확정 다음에 파시게 되면 지금 파는 것보다 상당히 호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승인까지 확인 받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 거주 요건 2년 채우려면 조금 더 남았어요. 거주 예, 요건도 예. 채우시고 네. 그 다음에 개발 호재에 의해서 주변 도시, 거점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예. 조금만 더 갖고 있다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 예.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보시면 바로 이쪽으로 보시면 동탄 2기 신도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교통도 예. 굉장히 편하고 네. 물론 이제 IC 기준으로 보면 정말 편하고요. 전철 예.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조금 약한 구조지만 사실 이쪽에 가시는 분들은 별로 불편함 못 느낍니다. 교통이 뭐 불편하다든가 뭐 좋죠. 도시하고 떨어졌다. 네. 이걸 잘 못 느끼는 이런 아파트 형태를 갖고 있고 지금 예. 완전히 새 아파트거든요. 지금 예. 어느 정도 입주가 이루어져서 자리도 실거주 시장으로 입지가 지금 갖춰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팔지 마시고요.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기흥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안 말립니다. 그래서 예, 예. 기흥 쪽으로 가셔서 아파트를 사시면서 이거를 보유하신 다음에
또 만약에 2년 다 채우고 팔 타이밍이 조금 안 맞더라도 네.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2년 후에 아내만 팔게 되면 양도세 네. 감면을 다 받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파시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좀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네네. 세대도 예. 약 400세대가 조금 넘고요. 세대 구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상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네. 아파트가 예. 좀 힘을 못 냈던 가격대가 힘을 못 냈던 시장이었는데 전혀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거주 요건 일단 첫 번째 채우시자. 그리고 예. 시흥 쪽으로 이사 가셔서 아파트를 산 다음에 2년 안에만 팔게 되면 1가구 1주택자 개념으로 인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도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예. 만약에 그 고갈동으로 그 이사를 가면 예. 그 매수 시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구갈동이요. 예, 고갈동 구갈- 코랑 하늘채하고. 아, 네네네. 제가 특정 아파트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구갈동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예. 지금 신학기도 시작했고 이사철도 지금 막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시장에 맞춰서는 지금 가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도 일부 좀 쏟아지는 지역들도 있고 네. 그래서 예. 봄에만 살짝 당겨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예. 네네네. 네, 저 혹시 뭐 반도체 업종 이런 쪽에 좀 종사를 하고 계신가요? 이선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게 직장 관계로?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뭐 급하신 거면은 네, 근데 여기서 출퇴근은 가능은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쵸? 가능하죠. 네, 네네네네. 이사를 빨리 안 가시더라도. 네네. 예. 네,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조언 남겨드릴게요, 수영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들고 계신 아파트가 네네네네.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겠어요. 2년 맞습니다. 정도는 채우고 네네네네. 네, 결정을 내려보시는 게 예,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나도 같은 고민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용인은 정부에서 승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발표 나는 게 네, 요게 매수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그게 나오고 기업에서는 이미 네. 확정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네네네. 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이 국가에서도 확정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 건접도로나 또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이천에 있잖아요. 이천, 네. 근접도로도 따져보기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천, 청주 밑으로 청주 그 바로 위에 평택, 평택과 이천 사이에 용인에 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되면 네.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 클러스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쪽 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근데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클러스터가 딱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력할 네네.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래도 네, 최종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네네, 저희가 맞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자님 연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송자님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제가요. 네, 서귀포에, 제주도 서귀포에 네. 자그마한 땅을 하나 구입했는데, 3년 사셨어요? 전에. 네. 예, 한번 그 전망이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 주소 좀 자세하게 불러주세요, 먼저 시청자님. 네, 네. 서귀포 수산리 네. 3145-1에. 3년 전이면 한참 뭐 제주도 뜨실 때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제2공항. 네. 그 모멘텀 보고 사셨어요? 네네. 네네.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점이실까요, 그러면? 예, 공항이 네. 거기 지금 한다고 말은 많은데, 네. 이 공항에 들어서면 좀 어딘가 하고 위치가. 그런 부분하고 계속 뭐 들고 가실 만한 이거 들어보고 의향은 있으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들고 갈까? 요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금 땅을 사실 때 가장 핫한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가격대가 별로 올랐다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그때도 핫했던 또 한 가지는 당시라서. 반대로 예. 지금 제2 공항을 만들 건지 말 건지 또 위치도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위치는 대략적인 위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관계도 문제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도 한번 검토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예타 없이 가는 걸로 지금 논의도 됐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거든요. 3년 전보다는. 네. 그래서
3년이란 시간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시하시고 이미 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항 근처로 최대한 가까웠다면 오히려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공항 근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은 개발 제한, 고도 제한이 묶여지는 이런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거리상도 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만 더 갖고 간다라고 봤을 때에 지가 상승 요인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요. 지금 3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한 3년만 갖고 가시면 사신 거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장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빨리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향후 그죠. 전망이 네네네네. 좋으니까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성장님 좀 힘내시면서 아마 보유를 좀 더 해보고 계시면 아마 좋은 또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도와드렸네요.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네, 다 해결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저녁 시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네.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모멘텀 보고 주변에 땅 사볼까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은 호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시장이고요. 네. 지금 제주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땅들이 있으면 이 내륙 쪽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계획관리 땅을 좀 비싸게 사야겠다. 이건 안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지적경제면을 살짝 한번 눌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고동색으로 좀 보여지는 색깔, 예, 고동색으로 네. 보이시죠? 이게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아, 네네.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네. 이 제주도는 녹지와 계획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계획관리 지역의 땅을 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륙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안 맞는 얘기다. 금이 쇳덩이만큼 많으면 금값이 안 나오듯이 떨어지겠죠. 예. 마찬가지로 제주도에는 계획관리 땅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녹지보다 계획관리 땅이 더 많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주도만 보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한번 제가 들어와 볼게요.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서 특정 지역 아무데나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고동색으로 나오는 비율이 좀 확연하게 약하지요.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약하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거지 주변에 있는 농림지 사이에 계획관리지 이런 계획관리지니까 바로 들어가서 건축행위를 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사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런 계획관리 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도시 확장성이 크다면 네. 논이든 밭이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당장 들어가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땅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편차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륙 쪽으로 봤을 때는 계획관리 땅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땅을 사면 호가시장으로 올라가기가 쉽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륙에 적용되는 이런 룰을 가지고 만약에 제주도에 제주도에서는 있는 어. 계획관리 땅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낭패를 본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관리가 녹지보다 계획관리가 더 많잖아요. 이게 특이점이네요, 제주도에. 네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안 사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제주도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땅을 살 때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여기가 녹지입니까? 계획관리 지역입니까? 그러면 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럼 더 좋네요 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하지만 이쪽은 오히려 반대로 녹지 지역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청자님이 지금 사셨던 땅이 네. 조금 바깥쪽으로 빠져서 호가시장에 좀 덜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안쪽으로 들어갔던 녹지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투자할 때도 유의점까지 대표님 넉넉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잘 또 귀담아 들었습니다. 상담 오늘 저희 여기까지 네, 상담 하나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놓칠 뻔했어요, 시청자님. 네, 대기하고 계셨는데.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예. 김포시 구례동에 네. 그 오피스텔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아, 이거를 임대를 지금 이 오피스텔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임대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거기를 살 때는 그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 근데 물량이 그 좀 주변에 많아졌군요. 오피스텔이 너무 많고 네. 물량이 너무 많고 임대할 오.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지금 근데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그 동네에 네. 이만큼 오피스텔의 수요가 될 만한 무슨 그런 수요를 할 만한 사람들이 인구가 있는지 네. 거기에 무슨 큰 직장이 있는지 그런 네. 게 궁금해서요. 그걸 알아보고 그러면은 가져가실지 여부를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청자님. 네, 한번 걱정되시겠어요? 여쭤봐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노후에 네. 기대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세월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 살 수 있을까? 그죠? 보다 더 행복하고 밝고 또 건강하고 또 여유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세월을 거꾸로 사는 방법, 세월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월세가 되죠. 그죠? 월세 받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오피스텔 막 들어가시는데, 오피스텔 시장에 이렇게 네. 서울 외곽으로 빠진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시장에서, 피 받고 빠지는 시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눌렀다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 전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너나 없이. 그 다음에 입주 기간, 입주 빠지는 기간. 그래서, 오피스텔이 준공 허가 떨어져서 입주가 이루어진 시장 타임으로부터 1년 후에 또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짧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임대 기간을 충족시키면 그때 가면 또 쏟아지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진다. 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입주해서 지금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다면 지금 새 나간 상태에서 한번 매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다. 지금? 왜냐하면 이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입주 기간에 맞춰서 일시에 우르르 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갈 때는 또 우르르. 일시에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 기준으로는 30에서 40%가 그 분양 준공 허가 나서 입주 들어간 시기에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빠진다. 한 3, 40%가. 그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조금 손해 먼저 본다 나올까요? 생각하더라도 한번 손 한번 놓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은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조금 더 빨리 좀 나오시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권고 도와드려 볼게요, 시청자님. 네. 근데요, 네. 거기 지금 마이너스 몇 천씩 내놓았는데도 네. 매매가 잘 안 되나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네, 안 팔릴까 그래서 이걸 봐 어떻게 해야 이것도. 되나. 네. 가져가기 싫어도 가져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고 만약에 계신. 가져가신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 기간은 4년을 채우고요. 지금 네. 김포와 인천의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 호재는 이미 좀 받았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지금 주거지가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주민들이 당분간은 쭉 꾸준히 들어와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년간 갖고 있으면 물론 이제 제가 파실 수 있을 때 파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예요. 막대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묶어놓게 되면 자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떨어지니까. 때문에 움직이시라고 한 건데 만약에 지금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시장에 넣으니까 여건이. 안 돼요라고 생각하셨던 경우에는 네. 임대 기간은 충족을 시켜주면서 갖고 오게 되면 마이너스 피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시장에 내놨는데 잘 안 팔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해하셔서 매물을 걷어들인 다음에 4년을 충족시켜서 그 이후에 한번 바라보시더라도 주변에 지금 공사 현장부터 해서 단기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임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만 차익이 좀 빠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좀 감안하시고. 네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저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시청자분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세월을 거스르는 게 월세, 이 아재 개그까지 오늘 아주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 다음 네네.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대표님. 뵙겠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맨 오늘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네요. 네,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건강 주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